안녕하세요. 어브로드 브로드 TV의 쿠퍼라고 합니다. 제가 전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어, 감개무량하게도 벌써 40명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사실 그 영상을 찍은 당일날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어, BTS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영상을 찍는데, 그 전날 꿈에서 손흥민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채널이 진짜 너무 잘 되면 어떡하나. 잘 되면 좋은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막 이랬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토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뭐 관련 없는 주제긴 한데,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아토피에 관한 거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제가 아토피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후천 쪽으로, 중학교 들어설 무렵 해서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도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도 피부병이 있고요.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 아버지께서 본드 장사를 하셨는데, 슈퍼마켓은 여러분들 자주 가보니까 알겠지만, 옛날 슈퍼마켓들은 그 슈퍼마켓 안에 그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온 식구들이 먹고 자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본드 가게였는데, 케미컬 본드 가게였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본드 가게 안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저희 네 식구가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아토피의 발병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딴 유튜버 분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저도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마음의 병인 거죠. 마음의 병. 이게 당시에 이제 저도 어머니 아버지도 관계가 안 좋으셨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환경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니까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토피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입술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입술에서부터 오고 이제 그게 몸으로 번졌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심한 건 사실 입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런 데들도 조금씩 있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간지러움보다는 입술의 간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통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심할 때는 이렇게 눈 밑까지 이렇게 번진 다음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럼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은 이게 거의 어 그냥 상처 딱지처럼 굳어버리는데 그러면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를 못해서 밥을 먹으려면 입을 찢어야지 되고 숟가락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집어넣어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존심도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이제 교육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게 안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막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뭐 삐에로니, 맹구니 뭐 별의별 별명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이거를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정말 이제 아토피로 인해서 진짜 한 사람의 그 삶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거를 정말 극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하기까지 정말 어려웠는데, 이런 이제 노하우들을 제가 이제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또 어리고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신나게 알렸었죠. 알리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여동생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토피를 달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생네 식구들은 제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걸 보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믿게 할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겠다. 그리고 또 이거를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좀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효과를 봤거든요. 잠깐 방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마음고생을 해서 저는 이제 후천적으로 아토피가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극복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방법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요. 저한테는 이제 아토피보다도 항상 머릿속에는 뭔가 이제 그 스트레스로 가득했어요. 뭐냐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불화, 가정의 불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그게 결국은 제 몸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어떠한 이렇게 그 정말 좋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치유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는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자, 이제 그 먼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했을 때 저는 이제 의사들을 보러 갔죠. 근데 그 당시 의사들은 진짜 돌팔이 같은 의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바르면 낫는다니 저거 바르면 낫는다니 의사부터들도 이제 뭐 말들이 나뉘어요. 의사부터도 말들이 나뉘고, 심지어 어떤 의사는 뭐 무좀약을 입술에다 바르라든지,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 가족들도 뭐가 있냐면은 저를 이제 거의 마루타로 삼아가지고 뭐 홍화씨도 발라보라든지 참기름을 발라보라든지 뭐 이제 별의별 거를 다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써봐서 저한테 먹혔고 또 몇몇 사람들한테 먹힌 방법이지,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몸에 대한 그런 거는 노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아토피 환자다 하면은 무조건 아토피 일기를 쓰셔야 돼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정말 인생을,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그때부터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기에다가, 아, 이거를 썼더니 좋아지더라, 저거를 썼더니 좋아지더라, 저거를 썼더니 좋아지더라, 이거를 다 메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가 저한테 이제 자극이 온다 하면 X를 치는 거예요. X를 치고.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X를 쳤던 것들이 지금은 저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치유가 된 다음에는 먹고 싶은 것도 먹어도 되고요. 또 하고 싶은 것도 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치유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치유한 다음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1차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1번은 메모를 한다. 노트를 한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칼슘. 제가 칼슘 하니까는 되게 생소하시죠? 왜냐면은, 아니,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제가 유튜브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그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러더라고요. 바셀린하고 비타민C를 먹으래요. 근데 진짜 아토피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비타민C하고 바셀린 발라가지고 효과 있으셨어요?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 한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저는 근데 귤을 많이 먹었더니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C 영양제 자체로 복용을 했을 때는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칼슘 있잖아요. 칼슘이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 이거는 또 딴 얘기긴 한데,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저하고 똑같은, 우리 딸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거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찢어지죠,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났는데 제가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 딸한테 행위를 했더니 딸이 그 순간 나서요. 근데 이제 습관이, 이제 만지는 습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 또한 이제 숙제인데 그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어리니까. 근데 칼슘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발견을 했냐면,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닷물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바다 수영을 시켰는데 그게 일종의 무슨 명현 반응처럼 한번 싹 해갖고 온 몸이 정말 너무나도 간지러운 거예요. 온 몸이 너무나도 간지러워가지고 오히려 아토피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심해진 다음에 그 껍질이 그 새살 돋듯이 조금씩 일정 부분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새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봐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소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소금이 그 당시에는 죽염이었거든요. 제가 슈퍼에서 죽염을 샀어요. 이런 컵에다가 죽염을 받아요. 조금 해서 이거를 요렇게 지그시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화상 입으면 있잖아요. 그 얼음을 이렇게 탁 대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해줬어요. 매일매일 하고 비누를 아예 일절 안 썼어요. 상처 부위에는.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딱하게 이제 아프게 딱 굳었는데, 그게 이렇게 그 피부층하고 껍질하고 이렇게 흐물흐물 하더니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아토피는 사실상 그 소금요법을 해가지고 많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소금요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해서 그 메모를 해놓은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소금의 화학기호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웃긴 게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칼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염화 나트륨은 알고 있었는데 염화 칼슘은 뭐냐. 그러니까 염화 칼슘은 그 우리 그 포장도로에 눈 오면은 그때 뿌리는 소금이 염화 칼슘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기하다 했는데 염화 칼슘이잖아요. 저는 염화가 뭔지는 모르고 칼슘 이렇게 하니까 이거 칼슘이 뭔가가 있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칼슘제를 먹었어요. 근데 칼슘제를 먹었더니 이게 진짜 효과가 엄청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슘제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몸에 쌓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칼슘 하면은 몸에 쌓인다 하니까는 이거를 또 지속적으로 먹기는 좀 두려운 거고. 근데 당시에는 제가 아토피가 워낙 심할 때라 가지고 칼슘제를 먹고 이제 좀 뛰고 하면은 또 다시 이게 아토피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칼슘제인데, 근데 이제 또 칼슘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칼슘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바로, 저는 단순하니까 뼈가 생각난 거예요. 뼈. 그러면은 칼슘하고 뼈하고 관계 있나? 그러면은 피부하고 뼈하고 관계가 있나? 그냥 단순히 때려 맞힐 식으로 이렇게 퍼즐을 짜맞춰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은 그 뼈에는 좋은 게 뭘까 하는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는 운동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좋아졌어요. 근데 입술에 있는 그 아토피는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 제가 인터넷에서 또 검색을 했어요. 막 이렇게 좋다는 로션 안 발라본 게 없을 정도로 조사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미네랄 바이오라는, 이거 진짜 홍보도 아니고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나섰으니까 미네랄 바이오라는 화장품 회사가 갑자기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프레이 이런 로션을 파니까 그거를 제가 또 샀죠. 근데 웃긴 게 그 미네랄 바이오의 성분이 이온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와 이게 그러면은 칼슘하고 그러면 피부하고의 상관관계가 진짜 뭘까?' 그거를 인제 계속 뿌렸죠. 근데 인제 그거를 뿌리면서 여러 가지 요법을 합치니까는 여기 인제 얼굴에 있는 모든 이런 각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됐더니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다가 새살 돋듯이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새살이 돋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수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게 칼슘의 그런 효과로 그거를 이겨냈으니까. 근데 인제 또 뭐 나중에 인제 페이스북도 생기고 인제 뭐 여러 얘기하다가 뭐 어떤 과학자가 페이스북에서 "밀가루가 무슨 칼슘의 성분을 뺏어간다." 막 이런 내용의 글을 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은 밀가루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또 이 생각을 해 갖고 밀가루를 줄였죠. 그전까지는 뭐 과자 같은 거는 안 먹더라도 그냥 짜장면 먹고 요런 거는 괜찮다 싶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알겠다시피 지금은 하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뚱뚱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인제는 몸을 낫게 하려는 목적으로 안 먹다 보니까는 빼빼 말라지고 이게 그 밀가루가 확실히 안 좋은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인제 밀가루가 그러면은 정제해 가지고 액체로 만들면 뭐냐 봤더니 그게 당이라는 거예요, 당.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초콜릿도 좀 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몸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이게 아토피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재발인 거예요, 재발. 이게 재발이 한 번씩 확 돼요. 이게 재발이 그냥 확 오르는데 이게 그럴 때 멘탈이 털려 버리거든요. 멘탈이 그럴 때 한 번씩 무너져 버려요. 이게 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토피가 재발이 되면은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초반에 먹었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토피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당뇨병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평생 달고 다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려야지 내 좀 자주 보기 싫은 내 친구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서 하면은 같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해 갖고 좋아졌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외부적인 것들도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집안 청소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인지하는 생각에서 저는 인제 어릴 때 하도 화학적인 그런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팔던 것 중에 백업제라고 있거든요. 백업제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거는 떡볶이라고 장난치면서 그거를 씹어 먹고 다녔어요. 그게 화학적인 성분이 제 몸에 다 이렇게 쌓였었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아 이게 찝찝하다.' 하면은 바꿔 버리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토피가 재발을 하잖아요. 저는 제 방에 먼저 뭐를 트냐면 공기청정기부터 틀어요.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공기도 멀쩡한데도 내가 마음적으로 그게 편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리도 싹 깔끔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옷도 좀 자주 빨아 버리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환경을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면 희한하게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당연히 우리 쉽게 생각할 때 뭐 등산해서 좋은 공기 마시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피를 뭔가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피부과적인 요법으로만 고친다고 하면은 절대 못 고칠 거예요. 아토피는 무조건 다른 어떠한 생활 습관들이 동반이 돼야지만이 고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양약적으로도 고치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양약 없이도 충분히 고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인제 그 마음의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인제
이제 집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화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노래방에 가갖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답답함이 풀려버려요. 또 이런 거를 누구 앞에 가갖고 뭐 우리 엄마 아빠 싸우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방에 가서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좀 커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있잖아요.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어 단어는 소리 내면서 계속 이거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영어 단어를 소리를 내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어느 정도 풀려버려요. 내가 오히려 입이 지쳐가지고 그러는 거가 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석이조고요. 이게 아마 제가 말하는 거를 아토피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술에 이제 아토피 증세가 있었고 저런 거 얘기를 드렸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똥을 잘 싸셔야 돼요. 똥. 그 진짜 웃긴 건데,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먹는 거하고 관계가 돼서, 근데 변비는 진짜 밀가루류만 피하셔도 그냥 금방 고쳐요. 밀가루하고 단 거 덜 피하면은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장실 죽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밀가루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변비는 쉽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그러면은 장이 알아서 움직여 가지고 똥을 잘 싸게 되니까. 그리고 빵꾸 참지 마시고 빵꾸를 그냥 팡팡 껴버려야 돼요. 이게 그냥 이게 다 독소거든요. 몸에 있는 독소여 가지고 그냥 뻔뻔해져야 돼요, 사람이. 그냥 저는 제가 끼고도 그냥 아 네가 꼈잖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좀 뻔뻔해져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소리 안 나게 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독소니까 이게 몸에서 해롭다고 하는 건 다 안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요. 그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수건으로 닦을 때 수건으로 닦을 때나 뭐 긁을 때나 뭐 비누를 묻힐 때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톡톡 하셔야 돼요. 톡톡 톡톡. 이게 맨 처음에는 진짜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긁는 것도 진짜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너무 세게 때리다가 이게 터져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갖고 진동을 줬어요, 차라리. 이게 자꾸 이렇게 진동을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거를 때리고 싶잖아요. 때리고 싶으면은 자기한테 숙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 때리려면은 화장실에 가서 한 번 손을 씻어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때릴까 한 번 때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 때릴 거를. 이게 화장실 가는 게 귀찮으니까. 이게 본인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때릴 거를, 아니 두 번 때릴 거를 한 번 때리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요, 이게 지금 멀쩡한 피부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긁다 보잖아요. 이게 신기하게 여기 아토피 생긴다니까요. 이게 계속 뭔가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아토피 비스무리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더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또 긁을 때 또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이게 긁을 때 오는 그 쾌락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어쩔 때는 잠자는 도중에 극심한 간지러울 때 한번 딱 긁었을 때 그 쾌락 때문에 긁는데, 그거를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제가 이제 그 미네랄 바이오라고 지금은 뭐 회사를 미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회사 홍보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 사실 이 회사한테 된통 당한 게, 제가 비상장 주식을 여기 샀다가 물렸어요. 그래 갖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왜냐면은 진짜 피부에 좋아서. 근데 하나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진짜 저한테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진짜 바셀린은 바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일 성분이 있는 일종의 로션들. 이게 그 뒤에 보면은요, 알코올 성분이라고 들어있는 로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죄다 피하시는 게 맞아요. 알코올 성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피부에 바른 다음에 건조하게 싹 증발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하시고, 그 로션 중에 보면은 오일이 아니고 그 약간 수분 크림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그렇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숙제가 뭐냐면, 저희 아기가 이렇게 조금씩 아토피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어 나서면은 좋아지고, 제가 케어를 하면 좋아지고 하는데, 어 인지를 그렇게 시켜주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너가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본인도 알아요. 이제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면은, 저희 아기가 초콜릿을 제일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스스로가 벌써부터.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인지를 해서. 근데 우리가 초콜릿 평생 안 먹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좋아지면은 저처럼 지금처럼 좋아지면은 저는 통닭도 먹고 다 먹거든요. 다 먹을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아토피를 진짜로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뭐 제 사촌들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서 아토피를 고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술을 퍼마시면서 아토피 고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로 본인이 아토피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간절함이 동반이 돼야지 아토피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논리는 뭐냐면, 아토피 일기를 적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초반에는 닭고기를 안 먹었어요. 닭고기를. 저한테는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저는 닭고기, 그러니까는 닭고기를 진짜 수년간은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닭고기 정말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또 자극이 되는 알레르기 성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찾으셔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닭고기는 병원에서도 알러지라고도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 자신은 느꼈거든요. 아, 그게 알러지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저한테 알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새우 알러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닭고기 알러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새우도 잘 먹고요, 닭고기도 잘 먹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극복을 하고 점차 면역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브로드 브로드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전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도움 많이 얻고 싶고요. 저는 이제 몸이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몸 상태가, 구독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제가 좀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오히려 올려서 해결 방법을 좀 얻어보고도 싶고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공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은 유튜브 하기 참 잘했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